안녕하세요, 마요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루 만에 또다시 이 피바다가 됐습니다. 그런데 뭐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 미 증시 같은 경우도 하루 만에 이렇게 또 하락으로 반전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요 차트로 좀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어제 S&P 500의 차트거든요. 그래서 전날에 장 마감을 여기서 했는데 어제 장은 여기서 시작을 했었어요. 그래서 처음 이 미 증시가 시작을 할 때만 해도 상승으로 시작을 하면서 얼마까지는 또 계속 상승을 보이다가 이때가 한 11시, 이제 12시 넘어서는 이렇게 하락으로 반전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이 상승폭이 대략적으로 한 4% 정도 됐거든요. 그래서 장 초반만 해도 4%가 넘는 상승을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하락으로 또 마감을 한 것입니다. 그러면서 요 노란색 비트코인의 흐름도 함께 하락을 한 것인데요.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하락을 하게 됐느냐?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결국 9일, 이제 오늘이죠. 중국에게 104%의 추가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뉴욕의 증시가 4%의 상승분을 모두 날렸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시진핑의 전화를 기다리겠다는 트럼프에도 연락이 없는 중국,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보복 관세를 철회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강경 대응을 하고 있죠.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게 지금 부과를 하는 그 관세율이 무려 124%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이 무역전쟁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의 이 하락 반전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제 4월 9일 이 상호관세 그 시행을 앞두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또 예상을 했는데 결국엔 이것이 현실화가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비트코인 역시도 하루 만에 그 상승세를 좀 끝나게 되면서 결국에는 긴 음봉의 하락으로 또 마감을 했는데, 그래서 어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300일선 마저도 깨지고 말았습니다.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이때 74.5K에서 오늘은 74.6K까지, 그러니까 거의 근접하게 하락을 했었어요. 그래서 현재는 75.5K 정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,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것으로 또 볼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가 있느냐, 아마 이것이 가장 또 궁금할 겁니다. 그래서 어제 제가 이미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잖아요. 그래서 현재는 이 상승 채널 속에서도 이 하락 채널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하락 채널과 상승 채널의 교차점인 72K까지 하락을 좀 열어두고 있다. 요것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앞으로 대략적으로 한 4%, 5%만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 72K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72K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 상승장이 끝났다고 봐야 될까?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, 그런데 저는 뭐 72K가 뭐 칼같이 깨졌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상승장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요 상승 채널을 조금 더 길게 해서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상승 채널의 하단을 지금 깨고 이렇게 하락한 적이 이때도 있었고, 그리고 이때도 있었고, 또 이때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상승 채널의 하단을 좀 깨고 내려온 적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뭐 칼같이 72K가 깨졌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상승장이 끝났다, 이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있죠. 결국에는 이 상승 채널의 하단이 깨지더라도 이렇게 말아올리는 그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도 설령 이 72K가 깨진다 하더라도 좀 말아올리는 그 흐름이 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요 72K가 깨진다 하더라도 지금 어디까지 그 하락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
요때 2021년의 최고점인 69K까지는 강한 지지대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일단 2021년 최고점이 또 69K이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지지대로 또 볼 수가 있을 것이고, 그리고 작년에도 지금 이 69K를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넘지 못하면서 작년에도 3월부터 거의 연말까지 200일이 넘는 긴 조정장을 겪었었잖아요. 그러다가 이 69K를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또 진입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69K가 강한 좀 지지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72K를 좀 지켜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기사도 보시게 되면 이것이 4월 7일이니까 이틀 전에 나온 기사거든요. 이 기사에서도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이 69,000달러, 그러니까 69K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여기 보시게 되면 해당 가격대에서 약 122만 개의 주소가 46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지지대의 역할도 이 69K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주요 지지선이 될 수 있다,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리고 이 기사뿐만 아니라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오늘 새벽에 나온 기사거든요.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형성할 수 있다,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. 그래서 요 넥트 캐피탈이라고 하는 요 분석가가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칠 수 있다고 X를 통해 진단했다. 그래서 제가 이 X 트위터를 또 체크를 해봤습니다. 요 트윗인데요.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, 비트코인의 일간 RSI가 28 이하로 폭락을 할 때마다 가격이 바닥을 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,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실제 가격 바닥이 RSI가 처음 바닥을 쳤을 때보다 마이너스 0.32%에서 마이너스 8.44% 낮았을 때이다. 그러면서 첫 번째 최저가보다 마이너스 8.44%가 하락을 하면 가격은 약 7만 달러고 거기에서 바닥을 찍을 것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, 제가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요 RSI가 바닥을 쳤을 때가 요때잖아요. 그래서 요때가 이 30 아래로 내려왔었던 요때가 바닥을 쳤었는데, 그래서 RSI가 바닥을 친 이후로 첫 번째 이 비트코인의 바닥을 형성을 했을 때보다도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0.32%에서 마이너스 8.44%까지 낮은 가격이 바닥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 여기에서 마이너스 0.32에서 최대로 이제 마이너스 8.4%까지 하락을 한 그 가격대, 거기가 바닥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8.4%를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7만 달러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 바닥 가격이 7만 달러가 될 수 있다, 요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69K나 70K나 비슷한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다수의 분석가들은 대략적으로 한 69K에서 한 70K 정도를 이 바닥 가격으로 보고 있지 않나, 요것을 또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럼에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매크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이 관세 이슈의 해결책이 나오게 될 때가 가장 크게 반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. 그래서 이 기사도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CEO, 공화당 의원들도 관세에 반대를 하고 있다, 그래서 트럼프가 궁지에 몰리고 있다 라고 또 기사가 나왔는데, 그래서 이것만 본다면 이 트럼프가 현재는 강하게 이 관세 전쟁을 좀 밀어붙이고 있지만 언제까지 강하게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이 매크로 지표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. 그래서 이 CPI 발표가 이제 내일 밤 9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예측치가 2.6%로 지금 지난달의 발표치가 2.8%였거든요. 그런데 2.6%니까
0.2%포인트 하락을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이 예상대로 이 2.6%의 CPI가 발표되게 된다면 어쨌든 지난달보다 좀 더 하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좀 우려를 덜어내면서 호재로 또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 이것이 이제 다음 달에 이 FOMC가 있잖아요.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는 5월 7일에 이 FOMC 금리 결정이 있는데요. 그런데 지금 그 금리 전망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금리 동결인데 금리 동결이 48% 그리고 0.25%의 금리 인하가 51%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여기가 지금 금리 동결이거든요. 그래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금리 동결을 무려 81%로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어제 하루 전만 하더라도 이 금리 동결이 61%였어요. 그런데 지금 하루가 바뀌면서 현재 시점으로는 이 금리 동결을 48%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51%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금리 동결보다 좀 더 보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하루 만에 지금 동결에서 인하 쪽으로 돌아선 것인데요. 그리고 지금 계속 이 미 증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준의 파월 입장에서도 계속 좀 시장에 얼어붙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의 시기를 또 앞당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더구나 이제 내일 이 미국의 CPI마저 지난달보다 좀 떨어져서 나오게 된다면 어쨌든 파월 입장에서도 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 명분이 하나 더 쌓였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현재 장 상황으로 봤을 때 매우 불안하고 또 불안정적인 것이 팩트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바닥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의 그 흐름은 이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시계열을 좀 더 길게 보게 된다면 앞으로 떨어질 것보다는 상승할 것이 그러니까 그 상승할 그 상승분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감정보다는 이성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